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네. 네, 앞서서 글이 논란이 됐다면 이번에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현정 위원님, 약간 좀 애매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당이 또 이렇게 하더니만 또 이제 정부가 차원에서 이 정세균 총리가 이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다들 외식을 하지 않으시니까 또 외부에 나가 사질 않으니까 뭐 수익 자체가 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분도 있고 또 알바생들을 다 이렇게 좀 해고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것들은 이제 정부 관계자에 나가서 좀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좀 용기를 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할까? 이런 부분에 공감을 가지고 가서 말을 따뜻한 한마디 하는 게 사실은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나가셔서 이제 물론 뭐 전체 맥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농담조와 또 뭐 이런 게 있다고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만 일국의 재상이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나가셔서 저렇게 대화하시는데 많은 카메라들이 보고 있는데 뭐 사람 안 오니까 뭐 좀 더 쉬면 좋겠네요 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쓰면 되겠네요 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말 자체를 띄워놓고 보면 사실은 좀 이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좀 후벼파는 일이 아닌가. 물론 뭐 당사자분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장면을 보셨던 많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는가. 장사 안 되는데 세상에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기 상인분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또 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종업원들이라도 장사가 돼야지만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있고 주인한테 미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말 요즘 임대료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이 폐렴 사태가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좀 너무나 공감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이 논란에 대해 편집으로 생긴 오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차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지금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다 보도되지 않고 특정의 이 발언만 지금 소개되는 바람에 오해를 사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세균 총리나 또 그리고 또 식당 주인이 또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 당사자가 아마 정 총리하고 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잘 아는 뭐 그런 지인에 비슷한 그런 사람,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반가우니까 농담도 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금 이 손님 없어서 편하겠다고 하는 분이 식당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업원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좀 줄면 육체적인 약간 고단함은 조금 덜 수 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일국의 재상으로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농담의 처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 정도의 판단을 못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신 동안 언론과 같이 같이 움직이는 행사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어떻게 전달이 될 거고 이러한 파장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정도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걸 갖다 가볍게 농담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속타는 심정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는 지인이고 종업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는 뭐 무마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정 총리의 말대로 오해가 맞는지 앞서는 저희가 이제 편집 부분, 그 부분만 논란이 된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 앞뒤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이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아시죠? 옛날에 쌍용이 보셨을 때. 네, 좀 하고 했을 때. 그랬어요?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거 어저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 방금 기억하고 계시네. 근데 뭐, 그때가 벌써 그쵸 되셨죠. 한 40년 전이니까. 네? 그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기억하고. 그래, 반가워요. 네.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마음이 예, 바쁠 때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다고 그러죠. 이제 손님들이 좀 적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희망을 갖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그 직원들 또 나오시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다 모시고 나가야 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뭐 그렇다고 금방 또 좀 영업 안 그렇게 하는 된다고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 다 같이 잘못해서 살아야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 보니까 뭐 박수도 치고,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중간에 뭐 잠깐 나왔던 발언인데, 사실 앞서 편집본하고 전체 이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는 또 다른 것 같고, 마치 뭐 그 식당 주인도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좀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SNS에 올렸네요. 일단 이제 저 부분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니까 일단 식당 주인도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편히 쉬어서 좋겠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이모님이다.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처음에 굉장히 편하겠다는 말로 뒤에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악의적이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뭐 좋게는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해서 저 부분한테 좀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앞에 있는지 뒤에는 모르겠지만 전에 돈 벌은 거 가지고 쓰면 되지. 이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뭐 어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초토화됐는데 코로나19가 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 안에서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어떤 정세균 총리의 말 자체가 이제 외부로 이게 다 언론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저 안의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하고 왜 총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나 하나하나 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굉장히 특히 공직자, 고위공직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이현정 의원님, 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풀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준비해서 봤는데, 분위기는 뭐 박수 치고 막 그랬는데, 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논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이어가고 뭐 있습니다. 이거 앞뒤로 잘라놓고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저변에 흐르는 어떤 그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 갔지 않습니까? 근데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많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면 그렇게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상인분들이 그렇게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뭐 특히 높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서 대통령 면전 앞에서 살려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가 잘 가다가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계속 지금 어떤 면에서 안 좋아진 상황이고 고용 상황도 정부는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고용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떤 세금으로 인한 고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지 않고 수치만 늘어났다고 해서 고용이 좋아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30, 40대에 정말 일할 사람들의 고용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즉 경제 상황을 좀 정확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세균 지금 총리의 발언도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현재 경제 상황이 잠시 그냥 이 사태 때문에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접근했을 때와 네.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 총리의 지금 문제가 발언의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경제 현실이 왜 안 좋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을 좀 알아주십사. 뭐 그런 차원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 대변인은 정 총리의 발언을 개념 충만이라고 표현하며 두둔을 했다가 약 1시간 뒤에 다시 입장을 내놨거든요, 차 교수님. 네. 좀 잘 이 개념 충만이라고 또 이렇게 도움 되려고 했던 발언을
스스로 걷어들였다. 이건 또 저는 보면서 두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역지사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고 지금 당시에 자신이 야당인 상황에서 여당 소속의 그러니까 총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바로 개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지금 깊은 뭡니까 속증을 갖고 있다. 또 이해할 감성성도 없느냐는 식으로 타당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는데 만약에 진짜 야당 때라고 한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사자성어는 직위추상이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자신한테는 가을 세리발처럼 엄격하고 대인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데 이 지금 자당 소속의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실수 그리고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먼저 해초를 들고 아주 따끔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집권 여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글 논란, 말 논란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인공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차재원 교수, 이현정 논설위원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